정부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습니다. 1주택자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내놨습니다. 주요 내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윤지혜 부동산 R114 수석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앞서 그 기자를 통해서도 전해드렸는데 일단 공시가격 발표됐습니다. 예상대로 올랐네요. 예, 맞습니다. 올해 17.2%. 사실 전년도에 대한 조사분이니까 2021년의 상승폭을 이제 올해 공시가격에 반영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과거부터 사실 공시가격은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16년부터 한 2020년까지는 연간 한 5에서 한 6%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올랐습니다만 최근 한 2년 사이는 굉장히 이제 두 자릿수 이상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구원님 공시가격이라는 게 시세보다는 조금 낮은 측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값이 오른 측면도 있고 두 번째로는 또 공시가격 현실화율 그러니까 시세에 맞추는 이 현실화 비율이 올라가면서 이 두 가지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그 공시가격 수준이 시세에 대한 반영 비율이 너무 낮다라고 보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공동주택은 한 70% 수준을 반영을 합니다. 그 부분을 2030년에서 한 35년까지 시세의 한 90% 수준까지 끌어올리려는 의지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실제 시세가 급등한 부분까지 반영이 되다 보니까 체감상 굉장히 상승폭이 크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네. 개념 정리를 좀 해볼게요. 공시가격이라는 게 어디에 어떻게 활용이 되는 건가요? 공시가격은 지금 설명드린 우리가 이제 주택을 보유하거나 토지를 보유하거나 했을 때의 이제 보유세, 과세의 기준점이 되는 거고요. 네. 이제 보유세는 재산세, 종부세 정도가 있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기초연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거기서도 이 기준점으로 활용하는 부분들이 있고 거기에 이제 건강보험료와 관련된 그리고 각종 이제 참고 자료, 행정상에서의 이제 참고료나 그리고 이제 사용료, 부담금 산정하는 부분에서도 활용이 되면서 크게 한 67곳 정도의 이제 다양하게 활용이 되는 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 세금 외에 다양한 복지급여라든지 이런 기준이 되다 보니까 공시가격이 오르면 연쇄적으로 다른 그 파급 효과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정부의 고민도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공시가격을 발표하면서 크게 이제 세 가지 부분에서의 완화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1가구 1주택자에 한해서는 2021년 수준으로 공시가격 수준을 동결하겠다라는 부분들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이제 고령자와 관련해서 60세 이상을 말합니다. 거기서의 이제 그 과세, 유예 조치와 관련된 부분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좀 낮으신 고령자 분들께서는 매도하거나 혹은 증여하거나 혹은 이럴 때 이제 과세 조치 부분들을 마지막에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과세 유예 조치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아까 설명드린 건강보험료 산정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이게 공시가격 기준을 기점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전년도 수준에서 동결하거나 혹은 소폭 늘어나는 수준에서 어느 정도 완충 작용을 하고자 하는 의지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된 그 그래픽이 있습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동결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추는 방안 관련해서 함께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설명을 계속해서 들어볼게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추는 방안, 저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우리가 이제 지금 공시가격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시가격을 발표를 한 이후에 이게 세금 산정의 기준점이 됩니다. 그래서 재산세와 종부세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공시가격 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것들을 곱해서 과세 표준을 산출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재산세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60% 수준이었고요. 종부세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95% 수준으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떤 수준에서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60%에서 100% 범위에서 이 부분들을 정하는데 이 공시가격 수준을 정한 이후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과세와 관련된 조세 부분들이 이 세금이 낮아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동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부분이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점진적으로 종부세 같은 경우는 현실화율이 있다 보니까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100%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뭐 재산세도 그렇고 종합부동산세도 그렇고 결국 세금을 결정하는 요인 가운데 가장 큰 게 공정시장 가액 비율 그리고 공시가격 이외에 또 공시가격 현실화율 이 세 가지가 큰 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오늘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을 발표하면서 내놓은 그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한다. 여기까지는 일단 나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장의 이슈는 이런 겁니다. 2020년 수준까지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5에서 한 6% 수준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세 저항감이 그렇게 크진 않았죠. 문제는 2021년분부터입니다. 네. 그때부터 뭐 연 한 19%, 17%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다주택자와 관련된 종부세 부담 수준도 늘어납니다만 1주택자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한 이걸 그대로 산정을 하다 보면 과세와 관련된 조세 저항감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완충하고자 현재 이제 정부가 발표한 부분들은 2021년 수준으로 1가구 1주택자에 한해서는 좀 동결 조치하자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혹은 윤석열 지금 이제 당선인이시죠. 그분의 의지는 2020년 수준으로 좀 동결하자라는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이라는 건 결국 세법을 고쳐야 하는 사안인 거잖아요. 근데 이 세법이라는 게 국회에서 통과해야 되는 건데 이 세법, 세율을 놔두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대통령의 지시 그러니까 시행령으로도 고칠 수 있는 사안이니까 일단 그것을 들여다볼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보유세 부분에 대한 공약을 보면 사실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뭐 통폐합하자라는 의견도 하나가 있고 그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상대적으로 조정하자라는 부분들도 있고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 조치하자라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에서 이제 국회 통과가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 혹은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일단은 차기 정부에서는 이 보유세와 관련된 부분을 우선적으로 손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보유세 얼마나 좀 줄어들게 되는지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그 예시를 보면서 계속해서 연구원님의 그 설명을 듣겠습니다. 실질적인 세 부담을 줄이려면 2020년 공시가격을 적용해야 한다라는 분석이 있는 건데 어떻게 좀 변화를 하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2020년 수준의 공시가격을 적용하냐 혹은 2021년 수준의 공시가격을 적용을 하냐라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2021년분을 적용을 하게 되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그대로 둔다라고 하면 사실 세금 변화 거의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2020년 수준으로 돌렸을 때 그 세금 절감되는, 그러니까 하락폭이 굉장히 커지는 부분들로 볼 수 있고 거기에 이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어떻게 조정하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지금 올해부터는 이제 100%인데 그걸 이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뭐 70% 혹은 80% 수준으로 조정을 하면 그 퍼센트지 포인트만큼의 절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오늘 공시가격을 발표를 하긴 했는데 5월 이제 그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고 나면 본격적으로 또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안인 거네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의 이슈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세는 좀 낮춰주고 뭐 취득세나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보유세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지금 동결 조치를 한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동결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시가격이 실제 인상된 부분들을 점진적으로 반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유세를 올리는 부분들을 속도 조절을 하더라도 이게 2030년, 2035년에 뭐 시세의 90% 수준까지 되는 부분들을 좀 더 늘리는 거죠. 뭐 2040년, 2045년 이렇게 늘리는 와중에 거래세와 관련된 부분들을 조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와 관련돼서 우리가 지금 다주택자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뭐 50% 수준으로 낮춰주는 부분들이 뭐 2년 정도의 시기를 두고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일단 주택이라는 부분들은 공급하는 데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주택 시장에서의 다주택자들이 쥐고 있는 그 물건들을 일단 시장에 나오게 해야 신축이 공급되기 전까지 시장을 좀 안정시킬 수 있는 요소들로 활용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일단 보유세도 보유세입니다만 지금 양도소득세 중과와 관련된 부분도 일단 차기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손댈 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 시장의 분위기를 좀 살펴보면 아파트를 팔려는 사람은 좀 줄고 강남권 같은 경우에도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 전환하기도 했더라고요. 이걸 좀 반등의 신호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슈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약으로 나왔던 부분들을 보시면 양도소득세, 다주택자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중과를 좀 완화해주겠다 하면 다주택자의 인식은 뭐냐면 완화해줄 때까지 일단은 팔지 않고 기다리는 경향들을 보이죠. 반면에 실수요자는 이런 겁니다. 일단 대출과 관련돼서 좀 완화를 해주겠다라는 의지들을 표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섣불리 대출이 좀 안 나오는 과정에서 매수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 미스매칭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거기에 정치적인 이슈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6월 1일에 뭐 과세 기준점도 있습니다만 6월 1일에 지방선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방선거에서는 보통 대규모 개발 공약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매수자, 매도자 모두 사실은 지금 조건에서는 섣불리 매수에 나서지 않고 매도에 나서지 않다 보니까 가격이 좀 정체돼 있거나 혹은 약보합세를 보이는 경향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과세 기준점이 지나가는 6월 1일이 되면 매물 잠김과 관련된 현상들이 일부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반기에는 아무래도 변동폭이 좀 커지는 흐름들을 보일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만 좀 드릴게요. 일단 집값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가 일단 공급 측면, 수요와 공급 측면이 있을 테고 또 정부가 정책적으로 그 검토를 하는 게 대출 규제 그리고 세금과 관련된 부분인 거지 않습니까? 근데 앞서 세금과 관련된 얘기를 해주시긴 했는데 이 대출과 공급 부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시장에서 공급을 많이 하려면 사실은 규제 완화가 필수적입니다. 규제 완화를 안 하고 사실은 가격이 이제 변동되는 부분들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계속적으로 틀어막는 흐름들이 보이는데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는 아무래도 규제 완화 쪽에 좀 방점을 찍고 있다 보니까 시장이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가격이 뭐 기대감에 의해서 오르기도 하죠. 문제는 이 기대감에 의해서 오르는 부분들을 규제 강화를 수단으로 해서 누르다 보면 사실은 공급은 또 안 되는 그런 부작용들이 나타나니까 이 공급과 수급 문제와 가격 이 변동성 사이에서의 사실은 조율 과정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수 있겠냐라는 부분들을 사실 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놓친 부분들을 차기 정부에서는 조금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 정부가 교체가 되면 부동산 정책도 전환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분간 이 기간만큼은 좀 관망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분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윤지혜 부동산알 1114 수석연구원과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